저는 원기 44년도에 원불교를 처음 왔어요. 그 여름에 매우 더웠던 것 같은데 그때 오니까 정산종사께서 계셨어요. 정산종사께 와서 인사를 드리라고 드려서 위로 이렇게 봤더니 내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생각에 신선을 내가 여기서 만난다. 꼭 신선 같으시더라고요. 이 눈썹도 하얗시고 이 피부가 꼭 그 누에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맑은 그런 피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본 신선을 여기서 만나 뵙는다. 그리고 뒤에서 큰 부채로 이렇게 붙이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도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도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대산종법사님께 출가를 하는 기념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도안에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제가 그때는 대산 선생이셨어요. 정산종사는 그 정산 법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정산 선생님께 인사를 가자. 그때 그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중앙훈련은 원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서 들으니까 다음 종법사는 대산 선생이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 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높은 양반들을 뵙고 싶더라고요. 생각에.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전무신 하려고 이제 서원하자고. 그때 좌산 상사님이 시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아름이죠. 그래 이제 가서 인사를 저녁에 드렸더니 하면 좋지 그러시고, 그러면서 성경신 법문을 이렇게 아마 이런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합쳐갖고 그걸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만 일생을 살면 큰 부처로 큰 도인 된다 그러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대산종법사님이 이제 100세 되시던 그런 되시는 참 보은의 한 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른 대산종법사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제일 많이 하신, 제일 이렇게 대공심이 떠올라요? 그러지 않으면 대적공, 그 말, 적공실, 그 법문 때문에 적공이라는 말도 떠오르고. 내가 생각할 때 대산종법사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인농을 하시다 가신 것 같아요. 사람 농사, 사람 훈련, 그것을 참 공을 많이 들이시지 않은가. 하여튼 우리 간사들한테도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신도안에서 모셨을 때 보면은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뭐 구멍 나면 구멍 메우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걸 기억을 꼭 하셨다가 안 하는 꼭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놈 어리버리 한다고 그러게요. 그래, 처음에는 그 어리버리 하단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좀 우물쭈물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게 대종사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정산종사께서는 비교적 제도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예전이라든지 지금 뭐 교정 이런 것도 그거를 많이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다른 법문도 많이 하셨죠. 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제 같은 것도 하시고, 지금 전무출신, 기간제 전무출신 다 그것이 정산종사 때 나오신 법문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틀을 만드시고 대산종법사님께서는 그걸 바탕해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일을 주로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돼서 인농, 훈련,
그게 사방에 가서 훈련은 여기저기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래서 하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 훈련, 교화단 훈련, 교도 훈련, 국민 훈련, 세계 훈련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공을 들이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법의 사정을 또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법의에 대한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6조항만 놓고 보면은 법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법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가령 이제 밀림의 성자가 누구죠? 슈베르트가 아니고 그 양반 출가의 신법이다 그러시고 깐디도 출가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지내간 역사를 쭉 놓고도 그 백이숙제는 항마이고 또 그 백이숙제 전부는 또 출가의 시다 그리고 누구 개인도 가끔 그러시더라고. 누구는 지금 술가의 항마고 누구는 출가판이고 그 다음에 각사님은 열애판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법의가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게 이렇게 해주신 정말로 이때 이런 가리를 안 내주셨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요. 그리고 또 행정이랑 이런 거 전부 맡기시고 그 법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누구 불러다 그냥 과장도 부르고 부장도 부르셔갖고 그 한번 법의사님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깝깝증을 내셔가지고 막 꾸지람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처럼 이렇게 그 큰 소리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옆에서 뵈니까 법의사정에 대해서는 아주 여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인농 법의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그 젊은 교역자들 데려다가 그 교리 실천도에 만드시면서 그 공들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신도안에서 모시고 그 학생 때 모시고 한 해 겨울 내 모시고 잤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때 이제 누가 각사님이 금강경을 이제 밤에는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지명교무님이 오셨어요. 밤에 늦게 오셨더라고요. 밥 먹고 피곤해 하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무시겠지, 너무 피곤하시겠지 그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꼭 저녁에 이제 가면은 오늘 누구가 왔냐, 누가 무슨 말을 했냐 그 소리를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쭉 해야 돼. 그리고 또 말도 물어보시고 뭔 말 하더냐 그러시고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만저만 누구도 왔습니다. 지명교무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금강경 강의 들으라 소리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피곤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놈 돼지 같은 놈 막 부정하셔. 왜냐면 피곤해서 안 듣고 듣는 것은 그 사람 할 일이고 네가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다고. 얼마나 피곤한 것 같다는 이야기 나가서 싹 빼버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쓰셔서 법의 향상을 위해서 엄청 공을 이제 들이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금년 법의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도인들께서는 자기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공을 들이셔야 되고 또 우리만 공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도님들을 또 공을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절에 가면은 이판승을 좋아하죠. 또 사판승은요 일만 해주고요 이판승 대접해야 돼요. 여비도 주고 그래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어느 과에 속하냐면 조금 이판승에 속한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판, 사판, 양판이래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이사병행 아닙니까? 근데 이판, 사판, 양판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판을 위해서는 정기 훈련을 해야 되고 사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여기 와가지고요 이판을 벗어나서 사판 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키셔요. 뭐 학생 회장을 시키든지 뭐 과장을 하든지 하여튼 뭐 계속 일이 있어요. 뭐 영산 가니까 살림살이 하라고 그러죠. 뭐 어디 가면 뭐 하죠. 계속 일이 만일에 그렇게 여기 와서 이 사에 대해서 연말 안 했다면 내가 아마 금생도 2판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4판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좀 정상인가요? 지금도 여러분 보실 때 제가 2판인가요? 4판인가요? 4판이에요? 이거 인증을 인가를 안 해주시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4판으로. 근데 이제 또 참 주도 면밀하게 하시는 것이 2판 공부를 하고 4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는 교무부에서 할 일 그래가지고 지금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교무부에서 와서 할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오래되신 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2판하고 4판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누구한테 잘하고 못하는 것을 점검받느냐 하면은 교무부에 와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감정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교당 내왕시 우리는 지금 교화부에서 와서 감정받아야 될 일인데 어디서 감정을 받으세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어디서 하세요? 2판 4판 하시다. 이제 2판 때가 지금 이제 이럴 때가 2판일 때도 있어요. 저기 또 우리가 훈련 받으러 올 때는 2판 있죠. 2판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당 나와서는 4판 공부하시죠. 그리고 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내가 어디서 하는가? 교당이 없는 교무도 있어. 교무가 없으면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사실 줄맞이게 사업을 하고 줄맞이게 공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그분이 개인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출가교화단이 출가교무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대상을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만큼 출가교화단이라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전 교역자가 와가지고 교무부에 와가지고 주의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교화단이라는 걸 통해서 교화단을 통해서 출가교화단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거기서 감정을 맡고 소득을 얻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말하자면 괴짜 교무도 될 수도 있다. 괴짜가 어찌냐면 원불교 식구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만 우리는 좀 괴짜요.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괴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교화단을 엄청 강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화단이 해야 될 일을 확실히 잘해야 되는데 교화단 주로 그런 일이죠. 이제 문답 감정을 하는 거예요. 문답 감정을.
묻고 대답해주고, 그리고 또 교화단은 내가 의문난 것을 이제 허가받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화단은 반드시 하고 나면은 소득을 점검을 해라. 그 뒤에 써져 있어요. 6조에 보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소득을 했는가.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교화단이 잘 안 되면은 시간 채우기, 형식 참여, 오면서부터 갈 생각부터 한다든지 그 요즘 너무 바쁘시죠. 근데 내가 요즘 현대인을 보고 가고 이제 늘 뛰고 있는 사람, 늘 쫓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 쫓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대인인 것 같아요. 교무님들께서도 현대물이 좀 들었나요? 쫓기고 계시죠? 막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바쁜 건 잘 모르는데 바빠 항상. 그리고 그래서 쫓기고, 그리고 혼자 사시니까 또 외롭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인이 생겨가지고 우울병도 걸릴 수도 있고 난 따돌림 당한다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용해하고 해소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화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조직이 두 가지 조직이 있지요. 하나는 행정 라인의 조직이 있고, 행정 라인의 조직에서는요, 잘했다 잘못했다 뭘 하라고 자꾸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무의 행정 라인의 조직이 있고 자모의 역할을 하는 교화단의 역할이 있어요. 교화단은 뭐냐면 북돋아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주고 화합해주고, 엄마 라인, 그것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행정 라인 쪽으로만 발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화단을 중심으로 한 그 라인이 발달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라인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이것이 잘 합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스승님들의 경륜과 포부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건 우리가 문화로 계속 정착시켜 나가고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일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제가요 어느 해에는 한 1000명쯤 만났는데 한 해에 공식 비공식으로 저 상당히 일 많이 하지요. 이래도 사판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 그건 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마이크 놓고 이렇게 손님 만나는 게 한 600~700번 만나고, 마이크 없이 뭐 식당에서도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하면 한 300번, 365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일이 많이 하는데 나보고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사판이라고요, 사판. 나는 뭔가 이렇게 쫓기고 불안해요. 우리 이제 실장이요, 그래요. 드릴 말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거든요. 야, 무슨 일 생겼는가? 그 걱정이라고요. 그럼 이제 그 듣고, 아, 괜찮은 일 같으면 괜찮하다. 어디서 무슨 사고 터졌는가? 저도 그런다고요, 저도. 똑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러지요. 처음에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생에도 선생을 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만나면 말을 해. 지금도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무렴 대조를 그렇게 해요. 반드시 청지, 먼저 듣는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조리를 잘 듣고 듣는다. 듣고 나서 문지, 물어봐라. 듣고 물어봐야 이것이 이렇게 심정이 통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저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양반이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맞추면서 청지 그 다음에 문지 반드시 이렇게 적절하게 물면 촉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서로 언어가 이렇게 상승이 돼가지고 소통이 되고 감정 교류가 되잖아요. 만일에 감정 교류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만남이 썩을썩을한 그런 만남이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갈박 같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듣고 적절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감정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반드시 문지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한다. 대답은 말로 올 수도 있고 딴점 피울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은 딴점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답으로 듣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대답을 하는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딴점 피우는 것도 재밌어요. 교무님들도 그렇게 하시지요?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면 꽃이 이쁘다고 더고 오늘 좀 춥다고 더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넘어가고 그런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묵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대산종법사님께서도 거기다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묵빙응대 응제 그랬던가요? 묵묵하게 해서 해가지고 응제한다. 묵묵히 대답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둘 때는 내버려 두고 말해줄 때는 말해주고 웃기만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말을 해요. 대답을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친절하지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몰랐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그 유무렴하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청지, 문지, 응지 그러죠. 근데 이제 청지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지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가지고 가요. 그러잖아요? 저는 뭐 언제 사고 쳤어? 저 사람은 아주 일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청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가면은 느닷없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죠. 이제 무슨 장관이 오신다, 뭐 어느 교무가 온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모니터를 쭉 하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지요. 그런데 사고 친 사람 만나려면 그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더라고. 우리는 지금 빈 마음으로 가자 그렇게만 하지요. 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빈 마음 위에 정보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넘어서는 그런 해탈의 심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막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미운 놈은 계속 미웠고 이쁜 놈은 계속 이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불성실하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말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밉상이죠. 밉상. 내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 나보고 밉상이라고 하세요.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도들을 응겨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이제 교도들 쭉 들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교무님들은 자 여기 하나 더 이야기하지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의사 만나보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상담자의 태도, 교역자의 태도는 편안해야 된다. 사람을 딱 만나면은 편안해. 뭔가 이렇게 그냥 어수선하고 바쁘고 막 그러면서 앉아갖고 드름둥만둥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편안하시게 하고 얼굴도 이마도 좀 피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편안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근데 이 편안한 모습이 늘 되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수양을 쌓고 여유를 가져야 편안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미리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다든지 준비를 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탁 만났을 때, 야, 말할 만하다. 편안하니 좋다. 그냥 그 자체가 교화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환히 뭔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사리 연구를 해야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사리 연구를 반드시 해서 그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의 친구, 요즘 그 사람이 무슨 가능한 무슨 책을 읽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논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교리를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신의 요법을 보면 맨 첫 장에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준비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현대를 살면서 현대를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요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교도 만나면은 이 양반도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양반하고 이야기가 되죠. 이 시대에 따라서 적어도 아침에는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적어도 이렇게 쭉 보시고 통 뉴스가 뭔가를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 와서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야 드라마 보니까 무엇이 어쩌더라 그러면 금방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새 드라마 보니까 무슨 감격의 시대 보니까 싸움을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 별에서 내려온 아이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K-팝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야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버리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을 교법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에 안 되면은 그 세상의 흐름을 파악을 근데 시대를 따라서 학업을 준비할 것이 학문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학생 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교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뉴스 보시죠? 톰 뉴스 아시죠? 그 톰 뉴스를 보고 보통 세상 사람은 어쩌냐면 정치인 욕해요. 막 누가 뭐 어쩐다고 막 그리고 뭐 청문회니까 그런다고 그럼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아지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을 보고 교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리 연구를 지금 우리 보면 사리 연구 과목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사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자본입니다. 지자가 역사를 이끌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리 연구를 우리는 사리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교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학교거든요. 이제 세상이 지식의 학교란다면은 교당은 인생의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교법의 학교란 말보다는 인생의 학교예요. 저 사람 인생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은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인생이 향상돼서 법력이 높아지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의 학교더라고요. 그 인생의 학교에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과서는 정전대종교이고 담임선생은 누구냐 하면은 교무님이시라고. 담임선생이 이 담임선생이 교무인데 요새 아이들이요 담임선생이 매력이 없으면 그 학급이 안 가려한대요. 아세요? 요즘은요 담임선생 투표한대요. 깊이 1호 아무개 선생님. 그러면 교감님이 제일 난처한 사람이 교감이래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매력 있는 담임선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화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냐, 그 매력 포인트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매력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 이런 게 일종의 이렇게 위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교도를 데리고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이 이쁘다 하든지 무슨 당신 눈이 이쁘다 하든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매력을, 성직자다운 매력이 뭔가 그걸 끊임없이 탁마고 해야지.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타고났다. 옛날에는 타고났는데 앞으로 후천시대는 타고난 것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후천세상입니다. 인권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40, 50년 되면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마 얼마 있으면 한 20년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갑 시대가 올 겁니다. 100년이 아니라 120년 살 거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게 자기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전부 그렇게 내가 하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교무도 전문직이다. 행정도 전문직이다. 이렇게 전문직을 젊든지 늙든지 간에 배치를 해서 교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복지도 전문직이다.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 제도도 나는 그렇게 해요. 100년의 약속할 때 교역자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도록 하고, 아무리 나이가 적고 가는 그 연공 서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잘 안 된 요인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제 매력 포인트가 뭐냐. 우리 교무님은 항상 보면서, 우리 교무님은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자문자문하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또 칭찬도.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에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말, 희망의 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괜찮다,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탁 막혔는데 야 돌아가면 되겠더라, 뭐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러지 않고 네 알아서 해, 이래도 막혀서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것 보고 지도란 말은 손가락으로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에어. 그래서 이제 사리 연구를 해가지고 그 양반을 보면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을 만나면은 훈훈하니 이렇게 따뜻해야 된다고요. 교역자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지 않는데 교화가 될 리가 없어요. 냉정하고 저 찬바람 소리가 나는데 어디 거기 가보세요. 이렇게 저도 좀 따지는 형이거든요. 모르시죠? 저 잘 따져. 뭐 법두가 어쩌고 뭐 따져.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 따지냐고. 제가 포대화상을 좋아해요. 왜 포대화상을 좋아하겠어요? 포대화상을 많이 샀어요. 매일 쳐다봐요. 그냥 뭐 매일 웃어. 매일 웃어. 그 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면은 매일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좀 닮았죠? 안 닮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끔 웃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늘 포대화상의 미소를 매일 보고 있을 때 나하고
전혀 달마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 나하고는 은연중에 다를 것이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해서 업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각을 하면요, 저장이 돼요. 좋은 것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저장이 돼. 그게 나오는 것이 업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달마대사를 쳐다보면 달마 이러거든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것 같아. 옛날에는 애매하니까 탁 때려가지고 달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의 당내불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대화상이래야 할 것 같아. 이 포대화상은 늘 마음이 따뜻해 있어요. 항상 뭔가를 주고 싶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훈훈한 느낌을 주는, 그게 이제 사막 아닙니까? 사막입니다. 결국에는 작업 지사를 잘해가지고 훈훈한 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리 연구를 해가지고 환희하시고, 그리고 또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양반 쳐다보면 편안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삼대력에 있는 거예요. 삼대력이. 그리고 더 거기다 하나를 첨가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쳐다보면 항상 둥글둥글한 그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 신앙적인 모습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채로 해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급이 될지언정 강급은 안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는다. 진급이 사막 3대력으로 자기가 법력이 향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항마 때는 조금 냉정해져요. 벌써 이제 항마 넘으면 출가위를 시작해야 되는데 출가위는 냉정해갖고 출가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위가 돼서 이제 그렇게 자기 향상이 되고, 3대력으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늘 관계와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를 맺을 때 은혜가 나오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입지요. 저 사람한테 불봉을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요. 아무 개한 없이 누구한테 잘해줘야 출가위가 되는 거지요.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군 내 편 아닌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그러면은 출가위가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저 뒤에는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을 입다는 것은, 교도들이요, 그 교문은 안티 그러면 뭘 입은 거예요? 해독을 입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유 없이 해독을 입었다고 하면 메리 폰트가 이렇게 뭐가 된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가지고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진급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는, 근데 만일에 사막 공부를 했는데 은혜를 못 잊는 사막을 했다 하면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막일 것이다. 반드시 내가 3대력 공부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저 사람도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은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이 교도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들이 나를 안 따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교도를 내가 좋아해야 된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장점을 자꾸 발견해가지고, 아, 저 사람 좋다 계속 좋다고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도록 해주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 적어도 출가를 해가지고 해독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걱정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당은 어딘가, 교당에 가서 잘했다 잘못했다 감정받는 데는 어딘가를 주소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2판, 4판, 양판 하실 때 2판 할 때도 잘했냐 잘못했나 하고 4판 할 때도 잘했냐 잘못하는 것을 이제 감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공자님께서 그러셨어요. 공자님께서 그 너무 중용에 보면은 한 진리가 만물을 생장시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자를 배지하고 자기가 갖고 나가려고 애를 써. 막 되려고 애를 써. 그런 사람은 배지라 도와줘. 응, 잘한다. 잘해라. 막 이렇게 해줘. 경자를 복지라. 지가 넘어지려고 해. 안 된다고 넘어지려고 해. 그럼 넘어져라 하고 덮어버린대요. 그걸 경자 복지라 그러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다소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뭐 그랬다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된다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자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야 이런 사람 법신불교에서도 되려고 하는 놈은 자꾸 되어라 해. 안 된다고 기울어진 사람은 너 그럼 기울래? 그럼 기울으라고 엎어버린다고요. 뭐든지 우리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또 가야겠다고 하고 또 가야겠다고 정성 들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천지신명이 다 법신불교에서 응원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안 된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너는 안 되라 그러고 그 무서운 말이에요. 경자는 복지라 엎어버린다. 우리가 엎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자, 제자를 배지해서 우리 교단이 조금 백년 성업에 조금 신나는 조금 뭐 시설이 좀 부족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좀 양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전체가 출가가 신나게 이 공부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본문에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정 목사님께서 점심에도 맛있는 과일 공양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나가셔서 기다리시겠습니다. 정 목사님 대장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점심시간에 정 목사님 가까이에서 함께 공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훈련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각단원님께서는 42쪽입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